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 및 파월 의장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 등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70%, 그리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0.27% 상승한 반면에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4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경제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백신 보급 가속화 등에 따른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에 제한됐던 대다수 인원 제한 규정이 오는 5월 19일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빨라진 것으로 뉴욕시의 24시간 지하철 운행도 이달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 소매 등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이시스는 8%대, 콜스 5%대, 갭은 7%대 등 상승을 하면서 소매 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매 업종 흐름이 좋았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로는 이마트, 롯데쇼핑 종목들 체크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흐름이 좋더니 어제같이 지수가 빠지는 날에도 나름 견고했죠. 그리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을 비롯한 페드 위원들이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분명히 밝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뒤처지는 등 회복세가 매우 고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페드가 달성하지 못한 목표인 최대한의 고용 및 2% 이상의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현재의 초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되풀이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성이라는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와 여건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페드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위해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요즘에 워낙에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불안했던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잠재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로존, 독일 등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제조업 PMI는 62.9로 예비치인 63.3보다는 낮아졌으나 1997년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죠. 독일의 제조업 PMI는 66.2, 이탈리아의 PMI는 60.7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 제조업 지표도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4월 제조업 PMI는 60.7을 기록해 11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마킷이 발표한 미 4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60.5를 기록해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앞서 발표된 예비치와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던 수치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가 지수가 약 28%가량 상승한 가운데 이 조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 등에 상승했습니다. WTI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1달러, 즉 1.43% 상승한 64.4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죠. 그에 따라 엑슨모빌, 쉐브론 등 정유업체들 흐름 또한 좋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관련주 S-오일 최근 흐름 강했던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종목별로 보면 이 기술주들은 흐름이 모두 약했던 가운데 애플의 경우 0.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 최고 분석가인 거밍치가 업계 조사를 바탕으로 폴더블 아이폰이 2023년 출시될 전망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0.8%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락 업종도 많았고 또 상승했던 섹터들도 강했던 것도 보였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했죠.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 4%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은행주, 카드주, 보험주, 소비재, 음식료 이쪽도 섹터들 다 무난하게 계속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요. 운송 쪽도 UPS랑 페덱스 4%대 상승 나왔던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6%나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기가팩토리 생산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연된다는 소식도 들렸고 또 중국 당국이 안전 및 고객 서비스에 불만을 가져 이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소식이 같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에 0.78%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지켜볼 건 금이랑 철강 쪽도 흐름이 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관련주들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나라 장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라 원래 제가 저녁 방송을 해야 하는 날인데요.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면 휴장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 방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듯 해서 오늘은 주식 누나가 장중 라이브 1시에 찾아올게요. 이따 또 만나서 오늘 같이 시장 파악도 하면서 종목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오늘장 흐름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